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발제자 두 분과 저희가 모신 토론자 5분께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 그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기억들이나 또 오늘 과장을 맡아주신 저희 소장님의 그 사회로 진행되겠는데요. 또 질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답해 주시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순서는 저희 충북학연구소 김양식 소장님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 진행을 맡은 김양식입니다. 2부를 토론이라는 명칭을 안 붙이고 저희가 이제 대담이라는 명칭을 붙인 그 이유가 이 포럼이 어떤 그 학술적인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인가, 과제 도출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또 각 지역의 주체들의 어떤 의견을 모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학술 토론보다는 그런 대담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자를 이제 모시는 분들도 좀 다양하게 저희들이 이제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제문 순서대로 이제 소개를 하면은, 충청북도 기록물 담당을 하고 계시는 강미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평생을 새마을운동과 함께 인생을 하신 전 충북 새마을 지도자 회장이셨던 유영모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충청북도 새마을의 사무처장을 맡고 계신 김춘식 처장님이십니다. 그럼 이쪽으로 이제 두 번째가 젊은 역사학자를 모셨습니다. 이제 한국도 근현대사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젊은 연구자적 시각에서 현재 학계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역사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좀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 사이에서 언론에서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요량으로 아까 이제 이정락 선생님이 지난 10년 동안 충북 언론의 어떤 새마을운동 관련 기사를 분석을 하시긴 했지만은 직접 오랫동안 언론계에 몸담아왔고 또 역사 박사이신 조혁현 충북대학교 초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업소보를 참석하신 두 분이 있는데 충청북도 학예연구사 그래서 아마 돌아가실 때는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인사 좀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 충북 지역 새마을 분여의 회원님들이 대거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첫 번째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관련 연구에 대한 논쟁과 2010년 이후 새마을운동 현문화 과정에 대한 연구를 발표를 하셨고 발표의 핵심은 이 새마을운동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미래까지도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실천 혁명으로서의 새마을학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충청북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이 글로벌 새마을운동과 연계시킨 그런 어떤 사업을 충북청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뒤이어서 이제 제가 1970년대 충북 지역의 새마을운동 관련 자료가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몇몇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북 지역의 새마을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새마을운동을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발전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를 각자의 어떤 입장에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자료집 순서대로 현재 충청북도 기록관에는 새마을운동 관련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 또 있으면은 그 관련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충청북도 기록 담당을 하고 계신 강민현 선생님 의견을 좀 들어보죠. 네, 제가 지금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도청 토목과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미영 주무관입니다. 저희 이 포럼 준비 때문에 사실 새롭게 이제 새마을운동 관련해서 자료를 저희 도청 기록관에서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실 뭐 앞에 교수님이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등기록물도 그닥 생각만큼 많은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도청 기록관에서 지금 보존되고 있는 것들이 주로 그 당시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사진첩, 슬라이드 필름, 영화 필름 등 같은 어떤 행정광물이 한 90여 건 있었고요. 제일 많았던 게 그나마도 이제 사진 자료들이 한 1000장 정도 있었고, 그리고 문서들을 좀 살펴봤는데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도청 그 해당 부서에서 작성된 문서들이 한 100여 점 정도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행정용을 복원해서 시행한 정책인 거에 비해서 다소 적은 기록량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쨌든 살펴보면 그때는 이제 공공기관이 전자문서 시행 전이고 또 기록에 대한 중요성이 깊이 뿌리가 튀어서 있지 않고 개념이 별로 세계적으로 잡혀있지 않아서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조금 생각은 드는데요. 현재 이제 저희 문서부나 수장고에서 가지고 있는 그 당시 공공기록에서 시행됐던 사업들을 좀 살펴보면 교수님이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업 관련된 문서들이었습니다. 좀 시대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초반에는 이제 중앙부처에서 내무부 그쪽에서 조례준칙 같은 게 시달돼서 시군으로 전파됐던 거, 그리고 주된 사업은 산림 분야나 지붕 개량, 하천 보수 뭐 그런 마을 가꾸기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이제 공공기관에도 인력 보강이라든지 담당 조직이 생긴다든가 이런 문건들이 한두 건 정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을 지도자 교육이나 영농 교육에 대한 문서들도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로 넘어가면서 마을 단위로 이루어졌던 소규모, 약간의 이제 소규모 사업들 이런 것들이 기관에서 대규모 사업으로 건축, 도로, 교량 등의 그런 사업들이 시행되어졌던 걸로 좀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활용은 그렇게 보존은 되고 있는데요. 활용은 사실 현재 이제 새마을 관련 부서나 민원인분께서 필요하시다 하면 그때그때 연락을 해드리고 사실상 수장고나 문서고에 보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그럼 그 새마을운동이라는 어떤 그 주제에 그 문서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적이 있나요? 그 주제만 가지고는 사실상 그런 건 없고, 이제 70, 80년대 시대별로 저희는 분류를 해놨다거나 수장고에는 이제 행정관을 종류별로 해놨다거나 시대적으로 분류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의 주제만 가지고는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그 구청에 소장되어 있는 사무원 관련 자료를 찾을 연락을 해서 보려면 어떻게 해요? 보통은 이제 그게 문서부나 수장고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담당 이제 부서에 공무원과 함께 동행해서 연락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료 검색은 돼요? 예. 자료 이제 필요하신 게 있으신지 좀 정보공개 청구나 아니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만큼 도청이 없다면 관련 이제 시군에 있는지까지 알아봐서 최대한 도움을 스마트 운동은 아직 없으셨지만 그렇게 지원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사항이 있으면 이따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평생 그 새마을운동에 몸을 갖춰오신 유영모 그 충북 새마을 지도자의 전 회장님의 좋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어떤 말을 먼저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이제 제천군 청풍면 도곡리라는 마을에 이제 살았어요. 살아서 청풍면 소재지에 중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제천 나가서 고등학교를 이제 하숙을 하면서 졸업을 하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 도곡리라는 마을이 대대 길도자 도곡을 쓰는데 우리 마을은 질그릇 도자 도곡리예요. 그래서 이제 질그릇 만드는 옹기 그릇 만드는 마을이에요. 그 마을인데 이제 옹기 만드는 마을이 위에 있고 밑에는 농사짓는 마을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전체가 67호인데 술집이 6집이에요. 67호에 술집이 6집이에요. 그러니까 옹기를 이제 한차 꿔서 한차 팔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전부 술을 먹고 노름을 하고 평생을 그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도시 같은 데는 퇴근하고 저녁에 술을 먹는데 이 마을은 67호에 6집이 있으니까 아침이고 저녁이고 구분이 없어. 그런 마을이야. 그래 이제 마을을 이제 그렇게 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뭐랬냐면 전놈이라 해요. 도국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옹기를 만드는 놈. 그래서 전놈 그래. 그래서 그 전놈 소리가 하도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머리에 배가지고 뭔가 나는 이 마을을 좀 바꿔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농대를 간 거예요. 집에 이제 그 농촌 부모들은 우리나라 농촌 부모들 60년대 부모들은 그 외정시대에 하도 돌려 여기에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아들은 법대를 졸업을 시켜가지고 판검산 만든다는 게 아주 모든 사람들 꿈이었었거든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랬는데 나는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법대 원서를 넣었다. 그리고 이제 농대를 넣어서 입학금을 이제 다국에서 주세역에서 입학금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농대라고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고 이것저것 좀 하다가 이제 69년 겨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70년부터 이제 그 새마을운동은 그 당시는 아니고 이제 이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도곡리 고향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추 농사를 지어가지고 아주 그냥 소득을 굉장히 막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제일 이제 제가 이제 새마을 중앙연수원 순산 1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래 하고 나와서 우리 마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도 많은 오니까 제천 경찰서가 청풍면 도곡리만 없으면 할 일이 없다고 하던 분이에요. 술, 노름, 참 이래가지고.
그래서 술집을 좀 해보자. 들어가서는 이제 동네 조그만 교회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동네 사람들을 이제 막아가지고 우리 술집을 해야 되니까 이제 걔가 동네 하면 남자들만 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기 술집 없애자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고맙습니다. 그래고서는 한 3일 후에 여자들까지 전부 합쳐서 이제 동행을 하는데 여자들이 이제 뭐 술집 없애는데 얼마 되면 남자들이 안 올 것 같으니까 남자들만 들어간다고 여자들은 따로 들어오지 말고 남자들이 딱 들어온 뒤에 여자들 들어오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남자들이 들어가서 아니 왜 교회 시작 안 했냐고 다 왔는데 안 했느냐고 내가 지금 정리가 안 됐다. 조금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쭉 들어와서 이렇게 남자들은 의자에 앉아있고 여자들은 삥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얘기 조금 하다가 수진 얘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특히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뭐 하는데 찬성을 하는 손 드세요 그러면 거의 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술집 없애는데 반대하는 사람 손 드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두 손을 한 손을 먼저 들더라고. 그런데 여자들 눈이 전부 글로 쏠리니까 자기들 거기에 들리는 건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왜 손 안 드냐? 손 안 들면 만장지지를 통과된 거다. 그래가서는 이제 들은 사람이 있어서 몇 번, 세 번인가 얘기를 그래 해놓고 만장지지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가서는 미리 준비한 종이에다가 전부 그냥 이름 쓰고 서명 다 받은 거예요. 도장 안 가져온 사람은 그냥 지장을 찍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술집 6집 중에 3집은 그게 자기의 생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국세 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 한 3개월간 술을 갖다 놓으면 먼저 저하고 이제 그 생활위원들하고 젊은 사람들을 막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서 술을 다 사가지고 그냥 개울가에 갖다 전부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3개월을 했더니 그 사람들도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즐거움까지 저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서울서이 없애서 이제 술이 없애졌는데 청풍전에 경기가 딱 3대가 있어요. 내가 하나 가지고 있고 양조장집에 2개가 있어. 그거 가지고 청풍면 27개부라고 전부 술을 운반해주고 하는 게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5일 만에 자기가 청풍향이 있으면 경기를 끌고 가가지고 술을 안 먹다 술을 먹으니까 전부 쓰러지잖아. 그거 전부 실어서 집에 길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4년도에 전국 우승마을이 됐어요. 이제 그래 되니까 이게 그냥 정부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새마을운동을 정부주도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생각에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정부에서는 마을 단위에 경쟁을 시키는 것 같아요. 어떠한 지원을 해주거든. 지원을 해주는데 어느 선까지 되면 지원을 해주고 그 선이 안 되면 하나도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이웃 마을들이 저 도봉리는 저렇게 해서 막 교회가도 짓고 길도 닦고 뭐 다리도 놓고 다 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경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청풍면 27개 부락 중에 전기가 들어오는 마을이 3마을이 있었어요. 2마을은 면소재지 2마을하고 하나 이제 그 황석이라는 마을은 이제 그 다설 롱으로 만드는 양조장 여기 양수기 그게 있어서 이제 거기 있고 우리가 74년도에 새마을 우수마을이 돼가지고 우리 마을에 이제 들어왔어요. 전기가. 그래서 들어오니까 좋은 놈 소리 듣던 사람들이 그날은 그냥 거의 밤새도록 그냥 교회관에 모여서 그냥 춤추고 막 그냥 하고 집에 전기불은 들어왔는데 등잔불을 끄지 못하고 그냥 이래 밀어놓고 밤을 새우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마을이 되면서
새마을은 환경 개선 사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소득 증대가 꼭 뒤따라야 된다. 그래서 74년도 12월 달에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75년도에 17대가 TV가 들어왔어요. TV가 없던, 전기불이 없던 동네 그렇게 그냥 TV가 들어왔다는 거는, 그래서 아까 그 비시에 많이 전달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길을 닦고 놓으니까 짊어지고 걸음을 나르는 데서 경운기를 나르니까 얼마나 편하냐고요. 그 경운기사. TV 동네 한 대만 있으면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있는데 전기가 들어와서 또 고추농사 지어서 또 소득이 좀 되니까 농협에서 또 우리 얼마든지 뭐 경리상이든가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그 도장만 찍으면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빚이라는 거는, 부채라는 거는 성공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어느 나라고 부채 없는 나라는 그 나라는 절대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년대 새마을을 해가서 이제 경찰서에서 도공리만 웃으면 할 일이 없다는 마을이 제천에서 최우수 마을로 이제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주일에 청주회를 거의 3번을 와요. 국문교육원, 또 저쪽 농촌진흥원, 거기 또 하여튼 여기를 일주일에 3번을 오고 이제 다른 데 또 한 2군데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농사꾼이 아니라 가서 성공사를 발표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집 농사는 평소에 짓는 농사에 약 한 3분의 1 정도뿐이 소득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새마을이 80년이 이제 됐는데, 이 얘기를 하면 해이되나 하는 게 그런데, 사실은 새마을 지도자가 마을단위 지도자였어요. 그 조직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조직이, 새마을 조직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서훈 지도자들 모임은 있었어. 그 외에는 없었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예언할 적에 모든 참모들이 삼선 예언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뭐냐면 새마을 지도자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맞추려고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 처음부터 새마을 지도자를 중앙단위에서 조직화했던 게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안 된다. 우리 새마을 지도자는 그냥 놔둬라. 건들지 말아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조직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80년대 새마을 지도자 조직이 됐어요. 조직이 돼가지고 이제 충청북도 이제 청풍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위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제천군 새마을 지도자를 또 조직을, 그렇게 마을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면 면단이 남자 회장 하나, 부녀 회장은 부회장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남자 부회장하고 해서 3명이 이제 돼가지고 군에 모여서 군회장을 꾸리는데 또 제가 군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일단 뭐 말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시간 나오면 더 추가로 이제 듣는 걸 갖고, 그 도곡리가 그 충주댐 수몰 됐습니까 지금? 지금 수몰 된 마을이고요. 네. 그거만 좀 확인하고 다음 이어서 일단 좋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당시에 그 12만 명이었는데
그 대졸 출신이 4%에 불과했습니다. 4,800명. 그래서 대졸 출신 생활주의자였기 때문에 특히 충청북도에서는 아마 그렇게 드문 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이 재밌는 그 사례, 재밌다라기보다는 뭐 당시 새마을운동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사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새마을운동 주도를 한 세력이 누구였는가? 뜻있는 그런 어떤 그 고왕 출신자들이 결국 귀향을 해서 이들이 그 선도적으로 이제 이 마을 개발 사업에 이제 나서면서 새마을운동의 어떤 단초를 열어갔다는 게 여러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영호 회장님도 아마 그 대표 사례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을 죄송하고 이따 나오면 다시 또 이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그 사마을의 사무처장을 맡고 계시는 김춘식 그 처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큰 구상 같은 거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을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갈 것인지 이런 데 좀 초점 맞춰서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1985년도에 새마을운동 중앙회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공채로 사무처 공채로 이제 그 새마을운동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로서 정년 퇴직은 하고요. 그리고 1년 더 뭐 충북 새마을에서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1년 더 이제 더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제 옆에 우리 유영모 우리 협회장님과도 중앙회에서 같이 제 한참 상사분으로 근무를 같이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선 마을에서는 이런 이제 75년도 자료인데 충북대학교 새마을연구원에서 나온 그 성공 사례집이 있습니다. 이 사례집의 주인공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신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을 좀 받아야 되는데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이정락 교수님의 논문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마을운동을 비판하신 여러 학자님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김영미 국민대학교의 오유석 성노예대학교 한도현 박사님, 하려원 박사님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과 제가 한참 논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새마을운동을 연구할 때 아카이브 연구를 할 때 이분들과 한참 이제 토론을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특히 한도현 박사님이나 하려원 박사님은 처음에는 새마을운동의 비판적인 시각이었지만 이 두 분은 70년대 새마을운동 기록물을 앞장서서 유네스코에 등록시킨 장본이 있습니다. 우리 중앙회 직원들과 함께 그 학자들 입장에서 장본 인정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김영미 선생님이나 오유석 박사님 같은 분들도 저희 일선 새마을 지도자님들을 만나시면서 생각이 바뀌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새마을운동을 우호적으로 보시는 학자님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70년대 새마을운동은 뭐 너무나 영향을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 또 연세 드신 분이나 또 교과서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많이 알지만 요즘도 그 새마을운동을 해?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 70년대 이후에 그 잠깐 말씀을 드리면 80년대는 우리 국가적인 대사가 88,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그 국가적인 대사였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저기 새마을 전 회원들이 열심히 나서서 뭐 질서운동, 청결운동, 뭐 이런 것들을 막 해서 성공에 그 진공을 이끌었고요. 90년대 들어서는 90년대 초에 그 김대중 정부 때 이상하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진다든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다든지 뭐 서해 폐료가 뭐 이렇게 물에 가라앉는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났는데 그때마다 우리 새마을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부회장님께서 앞장서서 이렇게 아침마을 오고 나서 현장 가서
구조대원들을 위해서 뭐 차를 끓인다든가 음식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봉사를 해온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직접 기능한 일인데 IMF가 터지면서 중앙회 차원에서는 경제사회적 운동 추진 본부라는 별도의 특별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로 참여를 했었는데 근무기를 우리 전국에 근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캠페인 명칭은 애국 가락지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대구의 부채 보상 운동을 힌트를 얻어서 애국 가락지 모으기 운동을 했는데 이것보다도 그 KBS에서 전화를 받고 이 나라사랑 근모기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이 KBS와 함께 또 은행의 혜택을 얻어서 나라사랑 근모기에 앞장섰던, 그리고 새마을 가족들이 그때 모은 금 숫자가 정확하게 368만 톤수로 하면 13.8톤. 그때 전국의 그 중국민들이 이 금을 이렇게 수집한 금액이 227톤인데, 그래서 6.1%를 수소한 새마을 가족들이 모은 양입니다. 그 통계까지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IMF 극복에 우리 새마을이 굉장히 기여한 바가 크다. 예, 이것이 이제 70년대 일이고요. 90년대 일이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는 기억에 남는 게 해안강도 기름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세계 각국에서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많이 오래 걸릴 것이다 했는데, 예, 저희 새마을 식구들이 돌멩이 하나하나를 닦는 작업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무직포가 없어가지고 흔옷을 흔옷가지라고 여기다가 폐물들 다 있었을 겁니다. 무직포를 가지고 가가지고 흔옷 가지를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흔옷까지 잘라서 만들어서 금급을 가지고 이렇게 그 자갈 하나를 닦는 작업들을 시작을 했죠. 그때 저희들이 지금 통계로는 한 130만 정도가 참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렵거나 중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 새마을가족 해왔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뭘 할 거냐? 이 사회운동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절실한 과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나 노력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지금의 가장 이 시대적인 절실한 과제는 바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이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대응할 기간이 적어도 10년, 15년밖에 남지를 않았다. 예, 올해도 여러분 알다시피 이 장마가 50며칠간 계속해서 왔습니다. 계속해서 오고 지금 북극 빙하는 거의 80%가 지금 사라진 상태고요. 지금 이 세계적인 기후변화가 기상청에서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기후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지구가 아야 죽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동안의 거대 문명, 그러니까 거대 소비 문명을 이제 적정 문명과 작은 문명으로 조금 불편하게 살아야 될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쪽에 캠페인이 필요하고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대장님들께서 앞장서서 정말 저희 손수건도 가지고 다니고 텀블러도 가지고 다니고 장바구니도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일회용을 쓰기 위해서. 이 화장실에서 이 손 씻고 칙칙하면 이거 안 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실천 운동을 지금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서 실천하고 계십니다. 에너지 절약. 그래서 중앙에서는 1근 23감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유기농 태양광을 하자. 이거 1근 운동입니다. 20은 그 나무를 심고 피나프를 심자. 왜 하필이면 피나프냐? 피나프라는 식물은 소나무와 잣나무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10배입니다. 지금 나무를 심어서 너무 오래 걸립니다. 성장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1년생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일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나포를 좀 선정해 겁니다. 그리고 3감은 3가지 줄이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를 아껴서 쓰자. 두 번째는 비닐, 플라스틱 제품을 좀 쓰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수육 육고기를 좀 줄여서 먹자. 그 이산화탄소 배출 원인은 우리 화석 원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나옵니다만 두 번째가 바로 이 동물의 그 방귀, 이렇게 트림,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원인. 그리고 또 소가 먹는 새피기는 산소를 생산하는 풀과 나무 이파리 들입니다. 그래서 수입 물고기도 가급적이면 줄이자. 이것이 3가 운동이라 해서 그렇게 하고, 충청북도에서는 시스레아이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스레아는 캐링, 3아이템스입니다. 이 운동이 충청북도 자그마한 곳에서 시작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좀 펼쳐나가는 운동이 됐으면 좋겠다. 3가지 그 아이템을 가지고 다니자라는 운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수건을 가지고 다니자. 그리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자. 이 운동을 지금 캠페인을 충청북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준식 처장님 그 말씀하고 일부 때 그 이정락 교수님 그 발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새마을운동하면 70년대가 떠오르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마을운동도 시대 변화에 맞춰서 끊임없이 그 진화를 하고 있고 또 현재는 어떤 뭐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운동이 벌어지고 있구나. 근데 실제 일반인들은 그런 새마을 운동의 시작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좀 그 국민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좀 지금까지는 새마을운동 긍정적으로만 좀 봤던 것 같은데 과연 그 역사학계에서는 이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요즘 그 연구하고 있는지 그 동향에 대해서 좀 젊은 시각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주 박사님 부탁합니다. 최근 10년간 연구 동향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사학계에 국한돼서 역사학계에 국한돼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준 우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연구 피보를 봤고요. 2010년 이래 새마을운동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총 86건의 저서와 논문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실제로 제목에 새마을운동이 들어간 사례를 보면 대략 한 33건, 33건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어떤 발제라든가 지금 토론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는 좀 결을 달리는 내용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좀 비판적 입장에 선 내용들이 있는데요. 김부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박정희 시대의 지배 체제의 통치 전략과 기술, 1970년대 농촌 새마을운동 중심으로라고 하는 글에서 박정희 그 정부가 어떤 뭐 주의적인 생활관 뭐 그런 것들을 주입을 하고 지도자 중심의 새마을운동을 펼쳐 나가면서 소상과 물질적으로 어떤 그런 주민들을 좀 동원하고 회유하고 그런 식으로 나아갔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정권의 안정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미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사실 이와 같은 취지의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그 이완병 선생님 같은 경우는 2012년에 나온 박사학위 논문, 모범농민, 마을의 성장과 농촌,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새마을운동을 크게 환경 개선 사업, 소득 증대 사업, 정신 개발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나왔던 얘기인 만큼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소득 증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이후에 어떤 농촌의 어떤 피폐, 어떤 뭐 이촌 탄도 같은 것을 놓고 봤을 때 그것을 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정신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새마을운동에 대한 어떤 홍보라고 하는 것이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국민, 대중, 국가 전체로 그것을 소개하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것이 박정희 정권, 그 이후의 정권의 어떤 그 공적 쌓기로 해오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뭐 이용기 선생님, 김영희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셨고 앞서 이제 전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좀 관련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김영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농촌 전기 공급 사업과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논문을 썼는데 여기에서는 1970년대 농촌 전기 보급과 새마을운동의 관련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전기 사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전기를 각 마을에 보급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자립 마을로 선정이 된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전기 사업을 해 주었다는 내용이고요. 그 과정에서 해당 마을들을 이제 경쟁을 시켜서 자립 마을로 선정됐을 때만 이 지원을 해줌으로써 새마을운동에 그런 식으로 유인을 해서 대중들을 동원했다. 이런 식의 좀 내용을 주장한 그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연구는 농촌 새마을운동뿐만이 아니라 공장 새마을운동이나 대학 새마을운동도 있었고 그런 내용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장 새마을운동은 총 3건의 논문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2건이 역시 이 정권의 노동자 통제와 연관지어서 이 공장 새마을운동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기조로 봤을 때 새마을운동을 비판하는 기존 시각을 계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송자, 임광순, 유병승 세 분의 논문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좀 비판적인 시각을 떠나서 다양한 측면에서 새마을운동을 다룬 연구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준웅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구술을 통해 본 1970년대 새마을운동, 새마을 지도자 만들기와 대비 사이에서 라는 글을 통해서 이 지역 농촌 새마을운동의 실질적인 주도자였던 새마을 지도자가 어떻게 육성되고 양성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마을 지도자는 단순히 동원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한편으로는 그런 관의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한 친구도 있다. 이런 걸 강조한 분도 있고요. 한도현 선생님도 그와 비슷한 글을 썼고, 이외에도 지역사회 차원에서 하나의 마을을 단위로 해서 이 새마을운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왕현이라는 분은 이제 풍덕마을을 대상으로 했고, 김영민이라는 분은 포항 동계리, 이창섭이라는 분은 충남 당진군 성문면 사마 이리, 이렇게 해서 개별 마을을 연구 단위로 삼아서 좀 이렇게 미시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 비교사적인 측면에서 새마을운동을 좀 살펴본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우상열이라는 분은 북한의 천리마 운동과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이제 비교사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본 연구가 있고요. 이외에 조금 색다른 시각으로 2016년에 나온 그 차철옥이라는 분의 논문, 압축 근대시기 농촌마을의 일상과 새마을운동을 보면 이 부산과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있었던 새마을운동 참여자 두 사람의 일기를 비교를 해서 전자 같은 경우는 정부에 좀 적극적으로 좀 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후자는 정부 시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새마을운동에 들어가서 전자는 새마을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 후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 단순히 동원됐다는 기준의 시각을 좀 넘어서서 그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어떤 시각에 따라서 참여의 태도를 달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밝힌 논문이 있었습니다. 최근 10년의 논문은 비판적인 기준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지역적인 차원의 연구라든가 그 이외에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기본적으로 오늘의 주제가 이제 충북 지역의 새마을운동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의 연구 동향을 보면은 하나의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처럼 아직도 사실은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매우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고 회자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식으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연구로 좀 면밀하게 밝혀진 부분은 생각 외로 많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고, 충북 지역의 자료를 어떻게 찾아서 분석할 것인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사실은 아까 이제 김양식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원장간 마을 좀 사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천의 원장간 마을이 굉장히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 가서는 마을의 주민들이 이제 상당수가 이탈을 하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됐지만 그 시대의 어떤 전반적인 기조 있지 않습니까?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000년도가 발생을 하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서 현재 농촌으로 지금 나오는 그런 환경이 재현되는 것에 있어서 과연 새마을운동이 얼마만큼 그것을 저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쳐준가,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좀 해답을 마련을 하고, 그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먼저 좀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지역 소멸을 이제 얘기하면서 지역의 농촌은 뭐 물론이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소멸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운동의 어떤 뭐 협동, 뭐 협력 정신 같은 것은 발전적으로 개선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아무런 비판 없이 연구 없이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계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해 나가기에는 기존의 비판적인 연구가 굉장히 많고, 그 현실과도 아직 현실을 통해 봤을 때 새마을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만 하기에는 좀 다른 의견이 나올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그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아주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그 연구 동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새마을운동의 어떤 그 양적 질적인 그 내용에 비해서 연구가 사실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시각에서 이게 좀 그 약간 중단 연구가 이제 좀 필요한데, 1970년대, 80년대에서 지금 유영모 그 회장님도 상당히 좋은 사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애사 차원에서 유영무 회장님을 연구하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논문이 나올 것 같아요. 이용주 박사님이 한번 그 유영무 회장님을 사례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서 원장과 친척 원장과 마을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종단 연구해서 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그 마을 변화를 한번 하고 마을 구성원들, 원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그 기억을 하고 있는지,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어도 주민들이 참 좋았다 라고 평가를 한다면은 또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016년에 도강면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강면에 그 새마을 운동을 조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실제로 이 새마을 지도자를 역임하셨던 그 오상남, 금오리의 새마을 지도자 오상남이라는 분을 실제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이 1974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그 해당 마을에서 새마을 지도자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새마을 지도자가 된 경위는 당시 이장과 좀 친분이 있어서 이장에게 부탁을 받아서 이걸 하게 되었고, 자신이 나서서 그 금오리의 새마을 운동을 지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농로도 넓히고 담장도 새로 만들고 그 앞에 개천이 있는데 그 바닥을 좀 준설을 해가지고 홍수도 예방하고 이런 식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제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새마을 운동을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담장을 먼저 강제로 무너뜨린다거나 실제로 뭐 주민들 동원하는 과정에서 좀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금오리의 사례이고 뭐 다른 지역이 다 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진 구술이라던가 연구 내용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서는 분명히 그런 뭐 동원이라던가 이런 좀 불만을 살 만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도 이제 결국은 이제 많은 지역에 대한 개별 연구가 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좀 전반적으로 내용을 조율하고서 어떤 의미를 도출할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걸 이용주 박사님이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다음은 그동안 계속 그 언론 기자로 또 계셨고 또 역사학을 전공하신 그 주혁영 박사님의 과연 그 지역 언론에서는 이 새마을운동을 지금까지 어떻게 다뤄왔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좀 선순환적으로 새마을운동의 자리매김될 수 있게끔 지역 언론의 어떤 그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조혁현이라고 합니다. 자료를 봤는데 조금 답답하게 받았어요. 굉장히 힘든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많은 거를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근데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랫동안 언론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새마을 중국도 새마을 지도회도 출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느낀 경험으로 그건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죄송한데 소장님 그 발표가 있었으면 토론도 있어야 되겠고, 근데 저는 사실은 오늘 저희가 선수들끼리 무관중 경기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우리 같은 걸 얘기하는데 소장님하고 이정은 드시는 분이고요. 나머지 또 우리 회장님하고 처장님 오셨는데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이러한 소문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언론 부분을 보면 저기 근정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자료 나온 거 보니까 가령 그 기사의 주어를 가리면 이거는 JC에서 한 봉사활동인지 뭐 다른 건지 새마을 협회에서 한 건지 사실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드리면서 처장님이 이제 특별적이로다가 기후대처 이걸 말씀하시는데, 근무 저희 때는 다른 그 봉사단체에서 할 수 없는 거라 좋은 설정이라고 보고요. 근데 제 그 취재 조기할 때 보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역시 금모기 운동이었습니다. IMF 시절에 금모기 운동이었고, 이거는 뭐 그래서 우리가 그 IMF를 졸업하는데 아주 그냥 큰 제 1등 공신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요, 근무기가 금 있는 사람한테만 해당되고, 저같이 가난한 사람한테 근무 못 내렸어요. 예,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또 더 기억에 남았던 게 사실은 사랑의 점도의 문제가 있어요. 사랑의 점도의 문제는 밥을 할 때 한 숟갈씩 계속 조금 작은 항아리에 넣다가 그걸 가지고 뭐 구이 넣기도 하고 주로 그렇게 했던 건데, 요거는 그 호응이 컸었고, 그 다음에 그 새마을운동 관련해서 그 현대적인 주제로는 맞았다고 해요. 특히 생활적인 새마을운동이 이제 이거는 감동도 있고 스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크게 어필을 했던 이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론에 관한 거는 이렇게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를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정락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하신 말씀이 생활운동이 있으면 비판자들을 이러이렇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비판 사례는 이제 제시는 안 됐는데 다만 여기서 보면은 정치, 사회, 문화 쪽으로 이른바 3군으로 해가 됐는데 그런데 특히 이제 사회, 문화 쪽에서 반드시 언급이 됐었으면 하는 게 바로 생활 지도자하고 대공충 문제인데 생활 지도자라고 해서 회장님들이 아까 보니까 약간은 이거를 해야 되나 말하나 그거 있는 데 있다고 그거는 생활 지도자는 회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고요. 이 선생님한테는 대공충 문제는 이게 그러면서 생활운동도 국가 안보 개념과 같이 시작됐다 이런 비판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저는 맞았다고 봐요. 맞았다고. 대공촌은 말 그대로 공산주의 침투에 대비한 농촌 마을 건설이거든요. 자, 60년대, 70년대 초반에 굉장히 우리가 국가 안보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꺼냈고, 그래서 건설을 했던 게 대공촌이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읍면 지역 방위협의회가 생겨요. 지금 통합 방위협의회로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아 떨어진 게 베트남이지 않습니까? 베트남에서 매니어, 그러니까 베트콩이죠. 베트콩이 농촌 게릴라 운동을 하다 적극적으로 펼쳐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이거에 성공을 한 거거든요. 물론 월남 지도부의 아주 극심한 부패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걸 갖다가 거론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았고, 그래서 굳이 이거를 갖다가 비판 논자들이 꺼냈다고 해서 이거를 쉬쉬하거나 숨길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의 견해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이 대공촌 관련해서. 예, 저는 전체적으로 저한테 해당되는 질문이 많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국가안보 부분은 박정희 대통령을 띄어서 설명할 수 없고, 새마을운동도 그 연장선상에 있고, 또 제가 박정희 대통령 관련 논문도 최근에 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여기 계신 새마을 지도자분도 그렇고,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겪고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 철학 자체가 국력개혁, 그 다음에 안보, 경제 이 세 가지가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0년 이후 1979년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모든 정책에는 이러한 이념들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민들이나 공무원들 정신교육에 있어서 일정 부분 안보나 이런 부분이 강조되었을 뿐이지 전체 새마을운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런 부분을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지만 일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지금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양도 나누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비판론자들이 특히 이른바 충남대 스타들이 이거를 많이 거론을 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차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7, 80년대 가면은 경제가 우리가 발전하지만 마찬가지로 농촌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부채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곧 이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계량적인 부채는 분명히 증가했고요. 그래서 처장님은 아까 경운기 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또 하나 좀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 당시에 문제가 됐고 사회 문제가 됐고 마을마다 약간은 그 불만이었던 게 이른바 새마을주택, 문화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농민들의 자부담 비율이 의외로 크지 않은 가운데 아주 현대식 양옥을 지었으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인 부담이 있어갖고 그게 꽤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장님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혹시 박사님 새마을 주택에 대해서 새마을 주택뿐만 아니라 제가 발췌를 했던 PPT는 이 논문의 일부분이고 많은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을 하기 때문에 뭐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제가 전문을 뭐 올려드릴 수 있고 그게 설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까? 주택 부분이요? 예. 아, 당시에 가면 지금 그래서 이따가 이제 사실 먼저 드릴게요. 예. 그 당시에 지어진 집은 설계가 똑같아요. 예. 양옥 2층에다가 위에는 삼각형, 피라미드 등을 쭉 나왔어요. 예, 주택 표준 사업에. 예, 주택 개량 사업의 일종인데 이걸 갖다가 저희 마을에서 문화주택이라고 불렀어요. 예. 그런데 그 표준적인 아마 새마을주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잘 지어졌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건축 디자인을 봤을 때 굉장히 그 현대적이고 지금 봐도 그렇게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도로가지가 아닌데 그런데 얼마 며칠이지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소장님한테 이거를 갖다가 등록문화재로 좀 지정하는 방안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그 기재 없는가 한번 조금 이따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그 많이 있었죠. 아, 아주 오지마을은 뭐 그런 뭐 문화주택 많이 예. 있었고요. 그래서 그 문화주택은 그래서 이 질문부터 먼저 하겠죠. 해드려야겠는데 이른바 이제 전시행정이라고 해갖고 고속도로변, 철도 주변, 관광지 근처에 많이 설립됐고요. 그렇지만 다는 아니고 일부 깊숙이 들어간 마을에도 이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됐는데 이제는 뭐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태가 좋은 거로 이걸 갖다가 등록문화재로 이제는 우리가 살필 단계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질문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그런 걸 전혀 안 해가지고요. 우리 중앙회 차원에서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 마을 중에도 약간 그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했는데 그 건축비가 그 본인의 능력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갚느냐고 그 집을 지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좀 고생을 해요. 예, 그런 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문화주택 혹은 새마을주택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요. 제가 소장님한테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발평은 이쪽에 보면은 그것은 소득 증대와 환경 개선 및 정치 개발을 목적으로 한 마을 개발 운동이자 농촌 진흥 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새마을 운동을 개념화했어요. 근데 여기서 농촌 진흥 운동은 사실은 그 새마을 운동의 기원을 따질 때 일제가 1930년대 한 운동의 명칭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걸 발표를 할 때 이걸 갖다가 같이 쓰면은 저럴 때 약간 혼돈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제는 우리 한반도 농민들을 계도 내지 의식화 시키는데 그 의도가 그래서 노동 쟁의를 갖다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세우는 그 비문이 천지신담입니다. 천지신담인데 이거는 청주 근교에 3개가 있었는데 용암동 용정이 하나 있었고 간혹이 있었는데 2개는 다 이제 망질이 됐고 하나는 사직동에 충원타 옆에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은 충북대 박물관 잔디 광장에 있어요. 이게 바로 농촌 진흥 운동의 흔적이고 사물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너무 예민한 지적을 한 거 아닌지 그랬는데, 이게 명칭이 딱 같습니다. 그래서
70년 새마을운동에 대한 그 평가 차원의 농촌진흥운동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그 사업운동 형태가 그런 농촌진흥운동이었다는 얘기. 그런 역사적인 개념을 쓴 건 아니고. 예.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70년대 이 관제운동으로서의 새마을운동의 그 시원, 그 뿌리는 30년대 지금 말씀하신 저도 청독부의 농촌진흥운동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역사의 그 뿌리를 보면 위로부터의 관제운동 차원에서는 근데 이것이 그래서 저는 좀 약간의 좀 세게 그 얘기를 하면은 20세기 그 역사에서 20세기 이 역사에서 새마을운동이 3번 있었는데 하나는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농촌진흥운동이었고 두 번째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었고 80년대 이거는 약간 뭐 변화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의 그 형태가 70년대 새마을운동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생각하고 있거든요. 역사의 흐름은.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용어를 아마 사용한 것 같아요. 예. 유용 회장님한테 아까 새마을 지도자를 언급하시려고 했는데 왠지 약간 멈칫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가 사실은 새마을 운동에 있어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에 마을에는 반드시 저희는 좀 구장이라고 했는데 마을의 최고 어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새마을 지도자가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젊은 분이 그 다음에 꽤나 이분들 되게 학식이 좀 있어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사실 야외에 좀 출장을 많이 가고 그런데 나중에 지금 나와 있는 논문을 보면은 새마을 지도자가 앞서 얘기했던 대공촌하고 연계가 돼갖고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의 이념 성향을 구분했다. 그것도 가끔 구분해갖고 이걸 갖다가 보고한 걸로 돼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그런데 이 지도자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정보가 말 그대로 정보과 형사하고 공유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논문에 보면은 그 논문의 사례를 갖다가 암흑의 교수가 썼는데 보면은 그것도 우리 고장 충북 괴산에서 생산된 자료를 썼어요. 그래서 회장님 어떨까요? 실제 당시 새마을 지도자가 그런 역할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그나마 사람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를 거예요. 네. 다른데 제가 이제 지금 생각으로 평가하면 보수 중에 극보수예요. 하여튼 우리 요새 왜 그 여자 가수 중에 일본 가서 살다가 온 여자 가수 하나 있죠.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저놈은 일본 놈하고 살 놈이요. 이런 정도 극보수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적에 서울에서 동아일보를 봤어요. 그러다가 방학 때 집에 일이 와가지고 그거를 우편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봤거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지목까지 하는 거야. 저놈은 아주 그냥 이래 되는 놈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보기엔 개인적인 문제고. 근데 아까 제가 괴산에서 생산됐다는 그 문서를 보면은 그게 다 선생님 같은 회장님 같은 분이 다급으로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거를 그런 어떠한 강한 의지가 없는 사람은 네. 보수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런 게 없으면 새마을 지도자 못해요. 예.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어리부동하게 이런 식이만 그냥 안 되기라고 봐요. 예.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지역을 새로운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여기 이제 되게 지금 오신 분들이 60년대 70년대 하면 농촌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마을에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뿐이 안 돼요. 나머지는 조금 남의 땅을 해요. 그러면 얼마 하냐면 우리 그 제천에는 원래 한 나지기 하면 150평을 치는데 거기는 110평 막 이렇게 돼요. 그냥 돈 많이 받으려고. 그래가서 농사를 지으면 쌀이 벼 한 섬이 나오거든, 되게 한마디게. 그럼 반은 주인 주고 반은 자기가 먹어요. 그리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장내 쌀을 또 얻어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쌀 한 가마를 여기 빌려오면 그 다음 쌀 농사를 지어서 쌀 단말을 해가지고 한 가마 반을 줘야 돼요. 이런 실적의 농촌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어떻게든지 식량만 해도 자급자족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은 그 차원에서 좀 모든 거를 생각을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이 그 당시 그 70년대 이 박정희 정권과 이게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 복합적인 그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 분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순수한 새마을운동과 밑으로부터 일어나던 새마을운동과 그런 어떤 그 박정희 어떤 그 지배체제를 분리시켜서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유영 회장님 추가로 하신 말씀이 있으면 제가 말 끊어가지고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네, 한 5분 정도만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비평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비평이 나와요. 이승만 박사를 요새 비판하는 사람들 나오죠. 지금 이원호 작가라는 분이 불굴이라는 책을 3권을 1, 2, 3에서 불굴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거를 읽어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순사노릇을 하는 사람인데 아주 그 지역에서 아주 맛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술 먹고 비틀거리면 잡아다 넣고 뭐 조금 뭐 이상한 거 잡아다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일본 놈한테 침몰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독립군이 어디로 가는데 야 며칠 날 몇 시에 그런가 공격해서 잡아와라. 이런 정보는 빼서 글로 다 준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매국노냐 애국자냐 이거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그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의 단점은 좀 묻어둬야 된다는 얘기죠. 이승만 박사는 가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공사는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맞춰야 되는데 이제 얼른 저기 마칠게요. 아마 이제 그거 초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총회 때는 하사형 새마을운동가야. 근데 이 부분은 이거는 그 흔히 말해서 팩트에 관한 건데 처음 출발했다가 비닐하우스라고 이제 소장님 하셨는데 제가 만나봤을 때는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콩기름 창호제예요. 그때는 비닐하우스가 귀하고 비싸서 없었다. 그래서 자기가 말 그대로 종이에다가 콩기름을 묻혀갖고 그러면 방수가 되고 보온이 돼요. 그래서 속성대발을 하고 돈을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장님. 직접 만나게 했어요. 이런 거 안 했어요. 근데 아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비닐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로다가 해가지고 밑에는 뭐랬냐면 볏짚을 한 7, 80cm를 밟아놓고 물을 밟고 거기다가 이제 흙을 넣고 위에다가 문창원지 기름 묻혀서 그렇게 이제 온성을 해요. 역시 그게 맞습니다. 그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맞아요. 그때 비닐 자체가 없었어요. 저 시초죠. 물론 시초예요. 네. 시초인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게 없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상 어른이 진짜 그 새마을운동이 가능한 국보적인 존재 올해가 우리나라의 91살이실 거예요. 91살이신데 근데 이분과 거의 등가 비견되는 분이 있어요. 화상돈 어른인데 이분은 인간 상록사라는 표현을 갖다 이미 1960년대부터 왔는데 그 마을이 그 강내 석활인데 여기가 하도 번난하니까 일제 때 마을 주민들이 50호가 만주로 가요.
그런 마을의 고향이라고 돌아와서 충족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잠사, 콩나무 누에를 쳐갖고 엄청난 불을 일궈요. 그래서 생기는 게 잠사박물관이에요. 한국 잠사박물관. 거기 아무런 연구가 없는데 한국 잠사박물관이 생긴 게 이 하상도시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영수 여사도 직접 방문을 해요. 그래서 저는 충북 새마을사를 정리할 때 하상돈 선생도 같이 좀 이렇게 좀 쳐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주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엄청 열심히 했어요. 예. 저도 이름을 들었어요. 예, 그 마을 뒤에 가서는 그 공덕비도 서 있고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잠사박물관 큰 거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분 때문에 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해줬어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자꾸 말을 많이 했어요. 예, 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얘기를 풀어나가다 보면 한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시간은 제한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자료들을 많이 가져오신 것 같아가지고 잠깐 좀 조금만 설명을 하시면 조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사실은 스카우트 갔어요. 그 새마을 총장님이 청주에 와서 이제 회를 하면 그 양반이 총장을 했기 때문에 새마을이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 청주에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도에 가든지 조찬을 도지사가 해요. 여기 도지사가 앉고 총장님 여기 앉고 도회장이 저쪽에 앉아요. 그렇게까지 새마을 지도자를 이렇게 해줬어요. 이 외정 때 면장 내 일꾼하고 밥을 경상해 먹으면 아주 뭐 나 오늘 면장 내 일꾼하고 밥 먹었다가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도지사 옆에 마을 지도자 회장이라고 옆에 갖다 놓고서는 유 회장이 되니까 거기서 희망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것도 또 자랑이네. 나를 스카우트에서 우리 그 도공이라는 그 산골 마을에 와서 하룻밤을 지무셨어요. 그러면 나를 중앙회에 가서 같이 근무하자. 이제 그랬는데 나는 또 이상한 고집이 아이고 저 그걸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안 가고 있는데 그게 끝난 2달 만에 우리 앞마당에서 48대 있다가 물이 올라가요. 충주댐이 되면서. 그래서 동네 마을이 딱 2집만 살고 싹 다 수몰이 돼. 그래가지고 한도씩 이제 서울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농업이 전국이니까 농업에 대한 교육을 하고 우리나라 욕하려면요 많은 게 지능청에서 영농교육을 하였거든요. 근대화시킨다고. 그러니까 밑에서는 위에서는 압력을 넣지 밑에서는 갈 사람 없지. 그러니까 일당을 줘가면서 노는 사람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오히려 엉망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마을 본부에 올라가서 우리는 이게 돈을 여기를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한다. 그래서 1인당 그 당시에 10,000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모든 간부들이 야 공권리 시기도도 안 오는 판에 돈 받는데 어느 놈이 오느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건 와라.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우리 어떤 회비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농에 필요한 책이나 자재를 써서 돈 반환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영농교육이 좋았는지 이제 보고 그렇게 하고요. 여기 오신 분들 모두 그 일기 쓰시죠? 일기나 업무일지 같은 거 쓰잖아요. 근데 전부 수첩 하나 가지고 1년 써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어디 갔는지 몰라. 우리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농업이라는 거는 주목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옥수수 파종을 며칠날 해고 언제 수확을 하고 이게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옥수수 농사를 짓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그 내년에는 금년보다 한 일주일을 늦춰야지만 좋아졌거든. 여기 보면 나오거든. 그럼 일주일 후에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없거든. 그래서 내가 서울 가서 만든 게 뭐냐면 새마을 영농일지를 만들어서 마을마다 새마을 남자 지도자한테 하나씩 다 보냈어요. 전국에. 그런데
이제 요거를 뭐냐면, 한번더 꺼내보죠 예, 귀한 자를. 여기 이제 5월 22일이라니? 그러면 84년 5월 22일, 85년, 86년, 87, 88년 5월 22일 날 나와요. 그게 딱 써요. 그럼 내가 작년에 뭐를 했나?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이게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서 전국에 보내줬는데, 농업에 연관된 회사, 농협, 축협, 아무런 데 없이 다 보냈는데, 한 사람도 그 책 좋다고 연락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뭐가 문제냐면 5년을 쓰려면 이 책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만든 게 여기 3년짜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책을 사든지 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1, 2, 3, 4, 한 3년 쓸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근래에 와서 한 3년 전부터 와서 농협이나 생산관리부 같은 데서 3년짜리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그냥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런 건 만들어도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전부 그냥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도 그거를 저 좋다고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제 구하지 못하니까 노트북을 사가지고 3년이면 3년을 써보세요. 그러면 작년에 오늘 뭘 했나? 그 전에는 뭘 했나?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삶이란 것은 사람한테 책 받고 노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를 하나하나 해가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그래요. 지금 작성한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걸 작성해가지고 남아있는 있죠. 기록으로.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자료 조사는 많이 해봤지만 전 아직 확인을 못해가지고. 이게 이제 80년대 초에 새마을 지도자 하는 사람들이 마을마다 다 이걸 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각종 농사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여기 뭐 한 페이지에 제일 이렇게 처음부터 5년간 같은 날짜 일기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마다 그 시기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도 나고 비교도 되고 또 농사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도 유용하고. 그래서 우리 저희 회장님 계실 때 이제 이것을 시도를 했죠. 그때 당시는 이것이 별로 중요치 않다. 이렇게 이제 판결관에 나온 한 10년을 짓는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정부에 채택이 돼서 이제 보편화된 그런 사례입니다. 예, 영영 잃지 말고 또 다른 귀한 자료를 많이 가져주셨는데 일단은 포럼 끝나고 그 자료를 한번 좀 열람하는 시간 갖기로 하고요. 지금 마무리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하나 좀 질문 좀 해봐도 될까요? 질문 좀. 네. 이정락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새마을운동 이론적 토대와 그 마련과 분석이라는 그 부제가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는데 31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운동 50년의 큰 흐름 그래프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70년대 전산운동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역사라든지 사회적 어떤 영역은 분명히 내재적이든지 외부적인 어떤 그런 충격에 의해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분명히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그 경제개발 5개년의 이제 자신감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이 1970년도에 이제 그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마치 1970년대 갑자기 새마을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그 그래프를 자르시고 그 앞에 거는 거론을 안 하셨는데 어떤 그런 박정희 정부의 연장성상의 발전상을 왜 여기 제시 안 하셨는지 그게 하나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그 논문에서 밝혀졌듯이 5페이지에 보면은 새마을운동의 평가와 관련한 시간적 범주를 그 세계 기록유산 등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세계 기록유산은 1970년부터 79년까지 9년간의 그 기록물을 등재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2010년 이후까지 계속 50년 동안 어떤 발전적인 모습을 이 논문에서 표현하시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도 9년밖에 안 됩니다. 분명히 여기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는데요. 오히려 그 2000년대 이후에 저개발 국가의 어떤 우리 그 새마을운동의 그 롤모델로서 그 제시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80년대부터 90년도까지 그 30년 동안에는 일반적인 그 이론은, 생각들은 굉장히 새마을운동이 침체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차라리 교수님께서도 70년대 그 새마을운동이 2000년대 이후에 저개발 국가의 어떤 보급형으로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시면은, 차라리 그 국민정신 운동이라고 표현해 주신 30년을 부정적으로 하셔서 더 극대화를 시키시든지, 아니면은 긍정적인 면을 계속 이어졌다고 표현하셔서 그런 이론을 제시하면 어떠신지 한번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 논문 말고 새마을운동 체제에 관한 논문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새마을운동이 80년 이후 정부 조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새마을가도 폐지되면서 예산도 축소되면서 침체가 되었다고 제가 이제 표시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연보호운동이나 국민정신운동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들어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처음 말씀하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왜 1970년부터 새마을운동의 원점을 잡고 있는가 하면, 경향신문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이, 이것도 잘못된 이론들이 많은데 중앙청에서 했습니다. 중앙청에서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라 하자. 그래서 기점 자체를 197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제가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특사하고 새마을운동이 연장선상에 있고, 그리고 또 농지개혁이라는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학자 입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문제를 구분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제가 끊었다. 거기에서 약간의 무리는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이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늘 좀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또 대담 토론 임하시면서 좀 총평을 좀 해주시죠. 저기 그 전에 제가 잠깐 1분만 예. 시간 안 될까요? 네. 우리 새마을운동 그 연구에 그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리고 그 학자들의 이렇게 성향을 분석을 해보면 이제 대개 진보 성향의 학자들이 많은데, 제가 희망을 갖는 것은 진보 성향의 학자님들은 그 민중, 그러니까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 소중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희망이 있다라고 느꼈는데, 지금까지 새마을운동에 그 대한 부정적 시각의 틀이 제가 보기에는요, 딱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정학 교수님 말씀하신 박정희 독재 정권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크고요. 두 번째로는 새마을운동이 이 마을운동이라는, 마을단위 운동이라는 것은 쏙 빼고요. 이 국가 입장에서 이 생각하는 탑다운 방식의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틀이 또 그 대부분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단위 입장에서 생각을 꼭 해야 된다. 앞으로의 연구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새마을운동 당시의 시대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맹률이라든가 여성의 지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가 여러 그때 당시에 있는데, 그것을 싹 좀 무시하고 현대적 관점에서 그때를 판단하는 그런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농촌이 그냥 다 몽땅 어디 갔는지 없지 않냐, 지금 굉장히 피폐하지 않느냐, 이것을 새마을운동의 결과로 보는 이제 그런 이제 시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좀 앞으로 좀 충분히 좀 연구가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다. 근데 다행인 것이 우리 새마을운동 70년대의 기록물이 이 유네스코 그 기록유산으로 이제 정대가 되면서 세계 유산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보고 정말로 필요하다. 이게 이 인류 유산으로서 정말로 필요하고 다른 나라의 빈곤 극복의 모델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전제가 됐는데, 이제 거기에서 오히려 외국의 시각은 그런 부정적인 평가보다도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GSL이라는 그 국제 연맹 기구가 이제 만들어져서 새마을운동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46개국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이고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 좀 충분한 토의와 논의 절차, 뭐 연구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예, 오늘 토론 과정에서 제가 해당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새마을운동 부정적인 평가를 한 학자들이 바뀔 수 있다. 이 부분은 논문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평가에 있어서 동일한 연구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비판적 평가에서 긍정적 평가로 진화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천 향도 현상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데 왜 안 드리는가 하면요. 저희들이 통계 자료를 내보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촌의 향도 현상은 새마을운동 역량이 아니라 도시에서 농촌을 끌어당기는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 당시에 학교에 가고 또 이제 그 여성분들이 공장에 취업하고 이런 현상들, 흡입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이촌 향도 현상이 일어났다. 통계적으로도 그 연령층이 이주를 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새마을운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장 새마을운동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영역입니다. 왜? 우리가 라오스 캄보디아에 가서 농업이나 환경개선 이런 것보다 라오스 캄보디아는 농촌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새마을운동을 제가 또 연구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아까 새마을 주택 말씀하셨는데 그건 진짜 제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새마을 평면도는 다 구해놨었는데 이 주택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을까 최태석 차장님한테 물어보고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한다 그러면 청도 못지않게 새마을운동 중앙회를 통해서 연수를 하고 이제 방문을 하는 그런 지역으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은요, 이제 인문학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많은 생각들, 다양성을 토용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새마을운동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이제 논의가 풍성할수록 우리가 컨텐츠는 다 다양해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언제든지 저는 밤새워서라도 그런 부분은 이제 토론을 한다 그러면 기꺼이 참석을 하겠습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 중에 하나는 이 새마을운동뿐만 아니라 이 한국 근현대사를 우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그 우리로부터의 어떤 그 변화, 우리로부터의 어떤 그 측면들을 이 역사학자도 그렇고 다른 사회학자들도 그렇고 그쪽 부분에 너무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 밑으로부터의 어떤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리고 장기동태적인 그 역사의 그 흐름 맥락은 놓치는 측면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3.1운동 100주년 그 연구 동향도 보면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독립운동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밑으로부터 분출된 그런 어떤 자유평등, 인권에 대한 그 일반 그 민중들의 어떤 목소리가 3.1운동 연구사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듯이 1960년대, 70년대 그 농촌 마을에서 그런 그 농민들의 그런 어떤 뭔가 좀 잘해보고자 하는 밑으로부터 움직임이 우리부터 시각이 강조되다 보니까 좀 과소평가된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선시대부터 이 마을이 엄청 소중한 공간 단위였잖아요. 장소 단위였잖아요. 이 부분이 분명한 것은 70년대 이제 자기 해체 과정을 겪고 가는데 그렇다면은 그 조선시대 형성된 그 마을이란 공간이 70년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이제 자기 변형을 하고 해체돼 나가고 새로운 그 80년대를 맞이해 나간다. 이런 그 장기동체적인 관점도 새로운 어떤 분석들이 요구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세기 그 근현대 우리 역사의 어떤 일반적인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자꾸 위로부터의 그 시각이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국가 만들기, 민족 만들기 차원에서만 보다 보니까 밑으로부터의 시각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오늘 토론 과정에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토론을 맞이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운동 가지고 이런 학술이 한 건
있지 않나요? 몇 번 됩니다. 몇 번 있는데요. 아니 종합적인 그 관점에서 다른 것을 몇 번 되는데 50주년과 관련해서 오늘 같은 이런 거 특히 네. 그다음에 연구 오늘 발제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 가지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절대적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어떤 자료 정리가 요구되고, 그 다음에 그와 연관해서 우리 충북지역 새마을운동에 대한 연구가 시직 연구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세분 연구자들 새마을운동의 연구가 얼마나 거의 안 돼요, 우리 충북지역에 대한. 예, 제가 그 지역 학자, 그 다음에 지역을 그 공간적인 대상으로 해서 나온 논문은 없습니다. 예. 그만큼 자료 생산은 다른 데서 예. 사실 충남대 교수가 인용을 했던데 그 말은 없어요. 예, 그만큼 지역학 차원에서도 이 새마을운동에 대한 연구가 충북지역 연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충북환경연구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자료든 새마을운동이라는 그 관점에서 한번 그 조사하고 모으고 그 아카이브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 도 차원에서도 그 새마을운동 자료를 좀 한번 소개화해서 좀 그 아카이브 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 학교연구사님들도 그러면서 이제 연구자님들은 또 각자 그런 생산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연구를 좀 해주시고 하면은 뭐 또 우리 그 충북 지역의 또 새마을운동의 실체가 더 좀 규명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영모 회장님 아주 좋은 사례를 만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하상돈이라든가 지금 아직 생존해 계신 하사용,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인터뷰했던 임대순, 옥천에, 그 다음에 유영문 회장님 등등에 대한 어떤 생애사 연구. 이게 종단 연구를 어렵게 접근할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새마을주자에 대한 생애사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는 해명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지역 인물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에 대한 연구도 이게 조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참석해 주신 이 교수님들은 여러 토론자 스님께 정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만찬을 못 모시는 걸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수로 오늘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안 찍습니까? 찍어야죠. 이쪽에 밥을 찍고 가야죠.